지난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의 CEO가 100여 명의 외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동시에 협력도 원한다. 이 거대 기업의 수장이 폴란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한국을 거론한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왜 지금 유럽이 한국 방산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한국일보가 베를린 주재 외신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 한국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폴란드 매체 기자가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독일 대신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무기와 장비를 구입했다. 고 대놓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아르민 파퍼거 CEO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열려있고 또한 매우 유연하다는 그의 말은 한국 기업을 배척하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폴란드 군수조달부는 더 직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도입 후 유럽 방위의 시간표를 10년 단축했다고 평가했으며 한국산 장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재무장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화 디펜스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말까지 총 600문 이상의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이 재무장 경쟁에서 뒤처진 사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했다며 향후 10년간 한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값싼 대안이 아니라 유럽의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가장 최근 소식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방산 전문 매체 인포디펜사는 지난 12월 6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포병 현대화 계획에서 K9이 독일 PGH-2000을 제치고 최유력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사용해온 M109 자주포를 교체하는 이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 K9이 선두에 섰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폴란드 계약만 살펴봐도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K9 자주포 600문 이상, K2 전차 180대, 천무 다연장 로켓 72대, FA-50 경전투기 48대. 2024년 11월 기준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이미 200문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 부마르 와벤디는 현대로템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으며 첫 번째 K2PL 전차는 2029년 폴란드에서 조립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북극권에 가까운 이 국가들이 독일이나 미국 제품 대신 K9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가동률.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극한 환경에서 K9의 가동률이 90%에 육박하자 전장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주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독일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신 교체 주기 문제와 잦은 고장으로 25%에서 40% 수준의 가동률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성능만이 아닙니다. K9의 대당 가격은 약 40억 원, 독일 PGH-2000의 100억 원에 비하면 성능 대비 가격에서 25%에서 40% 저렴합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구매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총 소유 비용, 유지 보수, 부품 공급, 탄약 호환성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했을 때 K9의 경제성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생산 속도였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의 연간 생산량은 15대에서 20대, 한국 K2 전차의 연간 생산량은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K9, FA-50 같은 핵심 플랫폼을 연간 수십에서 수백 대 단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전시 생산 능력이 핵심이라는 것. 유럽은 40년 동안 평시 생산 체제에 머물렀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나토 전문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 재무장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수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탄약 공장은 연간 생산량조차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토는 한국산 무기가 서유럽 방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를 전략적으로 보완하는 필수 자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이 대규모 국방 재건을 선언했고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재무장이 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일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합 생산 체계를 꼽습니다. 조선, 기계, 탄약, 전자, 철강, 반도체. 방산과 직접 연결되는 모든 산업 부문이 국가 단위에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은 한국은 전시 산업 생태계를 평시에 상시 가동하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70년간 실제 안보 위협을 경험하며 축적해온 역량입니다. 스페인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기업 인드라가 K9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설계권을 취득해 스페인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단순한 라이선스 생산을 넘어서는 수준의 기술 이전을 의미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자국 내 고용 창출과 기술 기반 확보, 한국은 이 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사례는 동유럽 방산 시장이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한 국방 자립 역량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라인메탈 CEO의 발언, 폴란드의 대규모 계약, 스페인의 선택. 이것들은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미국식 고가 체계와 중국식 저가 체계 사이에서 한국은 실전 중심의 중간지대를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무기는커녕 총알 하나도 자체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독일 슈피겔은 한국은 유럽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전쟁 대비 능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중심국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은혜나 우연이 아닙니다. 199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밤을 새운 연구원들, 창원과 구미 공장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품질 하나하나에 자부심을 걸었던 현장 노동자들. 이분들이 만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라인메탈 CEO가 경쟁도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이제 함께 해야 할 파트너가 되었다는 현실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왔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과입니다. 이런 뉴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독일 라인메탈 CEO의 발언이나 폴란드가 재무장 시간표 10년 단축이라고 평가한 사실, 스페인의 10조 원 규모 사업에서 K9이 최유력 후보라는 소식, 댓글로 알고 있었다 또는 처음 듣는다 남겨주세요. 스페인의 선택은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이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중요한 후속 소식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올브리핑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라인메탈 CEO의 발언과 폴란드 군수조달부의 평가를 정리하면서 올브리핑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소식 모르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